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BM의 박형근 차장입니다. 오늘은 디벨트웍스의 제1장 보안의 핵심에 다가서는 더 스마트한 방법 제1막 2012년 보안 동향과 IBM 보안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배도하겠습니다. 우선은 발표자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IBM의 티블리 사업부에서 보안 쪽 파트의 기술팀 리더를 지금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전략 IT 자문위원회를 역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정보보안 전문 커뮤니티 시큐리티 플러스 대표 운영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대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할 내용 이외에도 이제 다양하게 SNS를 통해서 이제 저와 소통하시는 분들은 여기 SNS,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링크나오라든지 이런 것들 참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그 내용은 2012년 동향, 2012년에 굉장히 많은 이제 보안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이제 어떠한 이제 동향이 이제 예측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게 발맞춰서 이제 그러면은 2012년 보안 동향을 예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IBM의 이제 보안 철학과 이제 보안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IBM이 이제 보안 사업을 한다, IBM이 이제 보안적인 비즈니스 한다, 이런 대한 컨셉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IBM의 보안 역량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동향은 IBM은 2011년도를 보안 침해 사고의 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보안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었고, 크고 작은 굉장히 많은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BM은 2011년을 이제 보안 침해 사고의 해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요. 이제 이 규정한 이제 그 바탕에서 보면은 이제 기존의 보안이 이제 IT 이슈였다면, 단순히 IT 이슈였다면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이슈로 이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슈로 이동을 해가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크게 세 가지 방향성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요 민감 정보의 이제 오남용, 그죠? 주로 이제 내부자의 공무나 아니면 이제 해킹에 의해서 내부에 이제 중요 정보가 이제 유출되는 이제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었고요.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이제 위키릭스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외교 문서, 미국의 외교 문서들이 유출됐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유출 사고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인 이제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대외 명성이나 그다음에 외교적인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대외 이미지 실추 등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유명한 사건 사고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기관계, 그러니까 국가 중요 산업에 대한 이제 공격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발생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스타스넷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이란의 핵 발전소 시설을 이제 공격했던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핵심 인프라, 이제 국가 기관계 산업. 그래서 뭐 이 스타스넷 같은 경우는 이제 핵 발전소를 이제 주로 목표로 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력망, 아니면 이제 국가의 어떤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국가 기관망을 중심으로 하는 뭐 그런 목표로 하는 공격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화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로 나왔던 뭐 다이어드 4라든지 이러한 영화에서 했던 사례들이 이제는 이제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실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라이버시,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보안 문제의 그 수하고 범위가 굉장히 이제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방법들도 급증했고, 파급 효과나 공격의 범위도 굉장히 이제 폭넓게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슈 자체도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공격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이제 내부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크게 보면 외부, 내부, 컴플라이언스 이렇게 세 가지 이슈로 이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이슈는, 외부의 위협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외부의 여러 가지 공격자들에 의해서 이제 예를 들면 조직적인 범죄라든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핵심 그런 기밀 사항들 아니면 이제 특허 기술 이런 것들을 탈취하고자 하는 이제 산업 스파이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타 정부 조직이 이러한 스파이 활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들이 이제 단순히 네트워크만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그 소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SNS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에 이제로부터 이제 오는 그런 위협들이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부자에 대한 위협들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었었는데요. 뭐 내부자의 위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가 이제 실수를 한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불만이 있는 직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악의적으로 내부의 정보를 유출한 이런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위협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도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해킹이나 이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를 탈취하는 기술들이 점차 이제 그 광범위하게 이제 유포됨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이제 여러 가지 태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노동쟁의 같은 것들을 이제 물리적인 현장에서 이제 그런 쟁의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이제 추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이버상에서 어떤 노동쟁의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 있는 직원에 의해서 이제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 내 중요한 정보를 뭐 경쟁사에 유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위협들 중에 이제 가장 이제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개인정보하고 기업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혼재되어 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그다음에 기업이 중요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외부 위협이든 내부 위협이든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정부에서 이제 조치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규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증가를 함에 따라서 이제 이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준수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국가 규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산업표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ISO 27001 인증이라든가 T사의 ISMS 같은 이제 정보보호 표준 인증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표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켜야 될 준수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무역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법적인 규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의 또 뭐 다른 이제 교역하는 국가의 이제 그런 그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그런 법 규제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서 보다시피 이제 매체들도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이 다양해지고 있죠. 그래서 모바일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클라우드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소통에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함에 따라서 이제 소셜 매체를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이제 사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 세 가지 파트에 대한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환경 내에서 이제 외부의 위협이라든가 내부의 위협이라든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준수를 할 것인지 이런 사항들, 클라우드 환경에서든지 SNS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범위도 단순히 기업 내에 이제는 기업 내라고 하는 어떤 바운더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 공간만 존재하고 이제 바운더리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점차적으로 어려운 그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보면은 이제 어떤 형태의 보안 침해 사고가 있었는지를 이제 하나의 도표로 쭉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보면은 이제 전 세계에 유명했던 게 이제 소니의 그 세가 게임망에 대해서 이제 그 해킹됐던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RSA의 그런 인증 코드가 이제 유출이 됐다든지 하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이제 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테지만은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공격 타입들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이제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인젝션 형태로 이제 공격이 일어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URL 변조 형태로 공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피어 피싱이라는 거는 공격할 대상을 이제 정해놓고 그 공격할 대상에 대해서 아주 이제 그 초점을 맞춰준 이제 그런 이제 공격을
스피어 피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 관리 직원한테 그 차상급 그 관리자의 이메일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스피어 피싱의 이제 한 사례가 될 수 있겠고요.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이제 그런 그 보안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RSA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큐어 아이디에 관련된 이슈였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공격의 타입이 뭐 뒤에 페이지에도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그 새로운 아주 신기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SQL 인젝션은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정의하기는 거의 2004년도 OWASP 탑 10에서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정의를 했고, 그 관련된 기술들은 뭐 2000년도 아니면 1990년도 후반에도 이제 이미 SQL 인젝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공격 기법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공격 수단 중에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앞에 것들은 이제 실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요 차트는 그럼 이제 공격의 패턴을 좀 더 이제 카테고리하고 이제 좀 정형화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도표를 도식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그 축을 보면은 오프 더 쉘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는 이제 툴들을 가지고 이제 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스크립트 키드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그 기술 수준이 낮은 이제 그런 그 이제 공격자들이 쓰는 방법들을 위주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패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피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고차원적인, 소위 말하는 이제 고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해커들 중에서도 좀 더 기술 수준이 높은 이런 공격 기법을 소피스티케이트드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공격의 대상 범위를 이제 불특정 다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어떤 타겟팅된 어떤 특정 조직이나 특정 사용자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쭉 보면은 실제 본넷 같이 이제 불특정 다수의 PC를 감염시켜서 이제 어떤 공격을 하고자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중국의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기존의 도구들을 가지고 게임머니를 탈취하는 그런 활동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쪽 영역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보통 보면은 요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공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 툴만을 가지고 하는 이제 좀 기술 수준이 낮은 사용자들이 어떤 타겟팅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보듯이 룰색이라든가 어너니머스라고 하는 핵티비스트라는 용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나 어떤 특수한 그 경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케이스. 근데 역시 이 사람들도 그게 그 해킹 기술이나 이제 공격 수준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툴이나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소개의 목적, 정치적인 목적이나 경제적인 목적, 이거를 달성하는데 이제 목표가 되어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타겟팅된 공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쓰고 있는데 브로드하게 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 워라고 하는 이제 사이버 전쟁의 상황에서는 이제 굉장히 고도의 그런 숙련된 이제 그런 해커, 보통 보면 이제 해커라기보다는 이제 해커 부대죠. 해커 부대가 이제 그 적국의 그런 그 민간 그런 이제 통신망이라든지 민간 서비스에 대한 타겟팅으로 해서 굉장히 불특정 서비스에 대한 굉장히 무차별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이버 워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제 뭐 뒤에도 동향이 나오겠지만은 이제 현재는 이제 각국에서 이 사이버 전쟁 수준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부대라든가 아니면 무기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지만 어떤 특정 타겟팅된 이제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그 Advanced Persistent Threat, 보통에서 APT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APT 기반의 공격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APT 그러면 굉장히 전문 용어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지상에 하도 APT라는 용어 많이 나오고 어떤 이제 특정 이제 그 보안 사고가 날 때마다 APT 기반의 이제 공격 같은 것들이 용어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그 아파트의 그 약자보다도 더 흔하게 알고 있는 그 용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PT 공격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좀 더 숙련됐지만은 어떤 타겟팅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관리자 아니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중요 정보를 탈취하거나 시스템을 탈취하는 그러한 이제 그런 용도로 공격을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죠. 그래서 크게 이 기술 수준하고 그다음에 공격의 범위로 해서 카테고리에 보면은 한 이렇게 네 가지 수준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2011년도에 그 공격 타입은 이 네 가지 형태로 모두 정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이제 좀 설명드리면요. 굉장히 잘 알려진 기존 공격 기법만 가능해도 모든 것이 획득이 이제 가능합니다.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격의 처음 시작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SQL 인젝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웹서버입니다. 웹서버. 웹서버고 웹서버의 그런 SQL 인젝션 취약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서버를 탈취를 합니다. 이 서버를 탈취하고 서버가 이제 탈취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작업들이 예를 들면 이제 패스워드를 이제 알아낸다든지, 그죠? 패스워드 이제 보통 크랙한다는 용어를 쓰는데 패스워드를 이제 탈취해내고 패스워드가 탈취가 되면 이 탈취된 패스워드를 토대로 해서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공격을 보통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웹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서버들을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보통 사용 사람들이 이제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업 내에서도 보면은 이 패스워드를 한 서버의 패스워드를 알아내면은 다른 서버에도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딱 생각을 해보시면 인터넷 패스워드, 그 다음에 포탈 패스워드, 예를 들면 뱅킹 패스워드, 여러 가지 패스워드를 보면은 쓰는 패스워드 개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패스워드 쓸 것 같은데 그렇게 다양하게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 웹서버에서 탈취된 패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른 서버를 이제 탈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서버에 만약에 탈취된 계정이 루트 권한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루트 권한 상승으로 그러니까 로컬 권한 상승으로 루트 권한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획득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서버를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목적했던 백업 데이터라든가 연구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유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버 단을 이제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 웹서버의 그 패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 그 관리자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가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그죠? 보통 그래서 이 관리자의 이메일 계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소셜 네트워킹 계정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내면은 이제 저희가 구글에서 이제 웨일링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검색 기법을 가지고 이 서버 담당자의 어떤 이메일 주소라든가, 그죠? 일반적인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라든가 SNS 이런 것들을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구글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웨일링 하는 기법을 통해서 이제 알아내면은 이 서버 관리자의 개인 PC를 또 탈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PC 탈취를 통해서 결국에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연결된 서버에 그런 연결된 그 데이터들을 훔친다거나 탈취한다거나 아니면 이 서버 자체를 이제 탈취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웹서버의 SQL 인젝션 하나이지만은 이 공격을 성공을 통해서 어떤 서버의 직접적인 공격, 그 다음에 소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다른 서버로의 이제 공격 이런 것들이 실제 2011년도에 많이 일어났던 이제 해킹 기법, 공격 기법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게 디벨로퍼 웍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자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셨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최초 이제 그 서버를 탈취한 것 중에 하나가 웹서버의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웹서버의 웹 개발에 대해서 웹 보안에 대해서 중요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사항들도 이 포인트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2011년도 이제 동향에 관련된 이제 차트입니다. 2011년 동향에 대한 차트인데 이제 그 주요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에 대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SQL 인젝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동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그 공격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죠? 보통 XSS라고 하는 이제 그런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QL 인젝션이라고 계속 앞서서 이제 설명했던 이제 그런 공격 기법.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인클루딩이라고 하는 그런 공격 기법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이 세 가지 거의 대부분의 그런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 공격 기법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2004년도부터 카운팅을 해도 거의 증가함없이 계속 그 취약점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웹 보안에 대해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도 있고 웹 보안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툴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뭔가 근본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이제 트렌드, 이런 차트를 보면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 차트도 이제 2011년도에 이제 그 조사된 그 동향 결과인데요. 678개의 웹사이트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은 이제 포춘의 한 500대 기업,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방송사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뭐 대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178개의 그런 유명 웹사이트를 이제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40% 정도가 이제 클라이언트 측면에 어떤 자바스크립트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해냈습니다. 파악을 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제3의 코드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포춘 500대 기업 178개 유명 사이트 굉장히 많은 이제 보안 투자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안 취약점들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보안적인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코드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2012년도에 이제 보안 동향을 이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의 보안 동향 예측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거는 뭐니 뭐니 해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그다음에 국내 법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미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그 9월 30일 날, 그죠? 9월 30일 날 발효가 됐고 계속적으로 이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행정지도 및 행정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실제 기업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 체감되는 그 느낌은 굉장히 많이 약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실제 그 뭐 몇몇 대부업체라든가 통신사에서는 그 범칙금과 과징금, 과태료 계속 이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직 뭐 우리 정도 기업 좀 수준에서 이걸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보다는 남보다 먼저 그 위험성을 평가하고 먼저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더 필요합니다. 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약에 행정지도나 뭐 행정감사가 온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없을 정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그런 행정지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오랜 그런 그 소송과 그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 그 다음에 배상 문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이제 좀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바꿀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개인정보 수집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어떤 조직 같은 것들을 구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법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듯이 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관리 계획,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 방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기술적 조치 방안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DB 암호화만 이제 법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는데요. 사실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는 DB 암호화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은 그에도 굉장히 많은 기술적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계정이나 뭐 패스워드 관리, 뭐 권한 관리, 그다음에 로그 관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접근 제어라든가 그 접근 권한에 대해서 어떤 이력을 남긴다든가 어떤 로그 관리 부분 이런 상당히 많은 그런 기술적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에서 지금 발표된 그런 개인 정보에 대한 그 기술적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그런 대응 방안을 이제 이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2010년 보안동향 예측 두 번째는 2011년도에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선은 이제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또 가상화 기술, 그다음에 모바일 요 세 가지 파트,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최신 기술들이 굉장히 도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이제 보안 위협이 2012년도에는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간단하게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모바일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이제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실제 각각의 이제 파트로 서비스를 이제 할 때 요 중간에서의 어떤 개인정보, 금융정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유지돼서 이 각각의 서비스하는 파트들로 이제 이 딜리버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중간에서 얼마든지 탈취하거나 변조되거나 유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의 그런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들을 필요한 만큼 어떻게 이 서비스하는 주체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지 그것도 클라우드 환경과 모바일 환경상에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킹 환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관여자들이 있고 이 관여자들 사이에서 실제 보안 위협이 아직까지는 크게 드러나는 것들이 몇 건이 안 되는데 이제 올해에는 이제 좀 더 많은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이제 공격입니다. 저도 이제 소셜 네트워크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링크드인 등등 굉장히 많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 환경이 있습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티니 URL인가 이제 BTLI 같이 이제 그 URL을 이제 줄여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 URL 줄여주는 서비스를 보면은 그 URL이 악의적인 URL인지 아니면은 이게 우리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그 정상적인 서비스인지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URL을 이제 짧게 줄이는 서비스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를 한다든지 이런 공격 기법들이 이제 2011년도에도 이제 나왔었는데요. 2011년도에도 굉장히 더 많이 증가를 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격자들도 이제 굉장히 그 경제적인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은 적은 그 시간을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이제 그 기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2011년도에 가장 두드러졌던 거는 문서를 이용한 공격, 뭐 PDF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멀티미디어 파일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한 공격들이 이제 많았었는데 이제 2011년도에는 이제 자바 기반의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는 특성이 이미 여러 가지 이기종 그 운영 체제에 이미 이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매킨토시라든지 뭐 iOS, 그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리눅스 뭐 등등의 범용 유닉스, 윈도우즈 할 것 없이
자바가 돌아가지 않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를 기반으로 하는 악성 코드라는 의미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플랫폼을 따지지 않고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악성 코드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바를 기반으로 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세대로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것들이 이제 HTML5입니다. HTML5는 아직 스펙이 이제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거의 드래프트 단계인데 굉장히 많은 그런 웹 브라우저에서 HTML5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채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HTML5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플러그인 방식으로 했던 많은 작업들을 HTML5 이 형식 내에서, 그러니까 HTML 코드만 가지고 굉장히 그런 것들을 다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HTML5를 활용한 그런 공격들이 굉장히 급증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성을 보면은 우선은 공통 플랫폼 기반으로 이제 공격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통 플랫폼 기반으로 공격이 이제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제 멀티 플랫폼이라든가 멀티 디바이스, 멀티 브라우저의 위협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보안 예측은 이제 해킹이나 이제 크래킹 같은 것도 종래에는 이제 툴로 존재한다거나 이제 사람이 이제 존재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별명을 붙여봤는데, 이제 클라우드도 이제 블랙 클라우드 같은 형태, 그죠? 그래서 악의적인 목적의 클라우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해킹 에즈 서비스 형태라든가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그런 해킹 크래킹의 서비스화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제 블랙 서비스 허브, 이런 것들의 등장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해킹이라는 것이 도구나 뭐 어떤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단순히 서비스 구매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2012년도에도 보면은 이제 본넷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 좀비 PC가 이제 그 블랙마켓에서 거래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들이 이제 전초적인 그런 그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2012년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본격화돼서 다양한 형태의 해킹 크래킹 관련된 서비스들이 이제 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있었지만은 2012년도에도 뭐 마찬가지로 주요 기업의 산업 기술, 그 다음에 정부 기관, 그 다음에 기관 시설에 대한 테러라든가 사이버 테러, 그 다음에 해킹, 기밀 유출 등 같은 사이버 공격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전력적인 그 상황이 종래에 이제 그 전통적인 전쟁의 개념을 가지고 이 전쟁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 먼저 사이버 공격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적국의 국가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적국이라는 개념이 뭐 군사적인 적국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적국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뭐 위협을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활동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앞선 예측에 이제 당연한 결과긴 하겠지만은 각국의 사이버 무기 굉장히 증강을 많이 할 것이고요. 그 중에 단초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스톡스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다라고 보지는 뭐 그렇게 얘기된 건 없지만은 외국의 외신들을 통해서 이제 봤을 때 그 미국하고 뭐 이스라엘의 사이버 무기였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정도로 실질적으로 사이버 무기에 대한 이 증강은 단순히 이런 국가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이제 굉장히 확보에 대한 경쟁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보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들, 그죠? 제로데이 취약점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현재 패치가 없는 이제 그런 취약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패치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공격을 하면은 이제 대응이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의 그런 취약점들을 제로데이 취약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로데이 취약점을 얼만큼 더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데이 취약점 DB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사이버 무기를 이제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약간 동향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2012년도에 보면은 이제 고객분들도 보면은 이제 기존의 보안 체계에 대한 문제점들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제 국내 고객들, 국내 기업들도 보안에 대한 내재화 내지는 플랫폼화에 굉장히 많은 이제 신경을 쓸 것이다, 많은 도입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기존의 이제 보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벤트적으로 이제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이 보안 체계가 수립돼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단편화의 문제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이 보안 솔루션이 각각의 보안 솔루션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떨어져서 이 사일로 형태로 이제 존재하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화되고 고립화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뭔가 이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뭔가 자동화된 그런 작업이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수작업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업무 생산성, 그죠? 보안이라고 측면에 보안이란 업무의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보안 운영하고 있는 그 비용, 코스트는 증가하고 이러한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을 이제 맞게 됩니다.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들은 서로 간에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얼마나 막고 있는지, 또 여기서 얼마나 보안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 이 둘 사이에 누락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투명한 이제 그러한 보안 체계 시스템이 현재의 문제점이라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겠느냐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얘기했듯이 보안을 내재화하고 플랫폼화함을 통해서 어떤 통합된 보안 시스템, 각각이 연계된 보안 시스템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이루어내고요. 자동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보안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를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고객들은 원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작으로서 보안을 어떻게 내재화하고 플랫폼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이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많은 고객분들의 어떤 요구사항, 요구들이 이제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이제 보안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도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12년도에 이제 보안 예측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들은 이렇게 쭉 이렇게 많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IBM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그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IBM의 보안 철학,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IBM의 보안 프레임워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IBM의 보안 철학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봤듯이 이제 보안이 이제 단편화되지 않고, 그다음에 서로 연계되지 않고, 굉장히 이 서로 간에 이제 시너지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왜 일어나느냐 보면은 이 IBM의 보안 철학을 중심으로 보면은 굉장히 쉽게 그 해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IBM도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Secure by Design입니다. Secure by Design. 사실 이 Secure by Design은 IBM의 2011년도 이제 보안 비즈니스하는 보안의 테마 주제였고요. 말 그대로 설계단부터 디자인, 설계단부터 보안을 고려하라라는 얘기를 첫 번째 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단부터 보안을 고려한다. 여기서 말한 설계는 여러 가지 설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적인 설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적인 설계, 아니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등등의 모든 설계를 다 지칭합니다. 그래서 설계 처음부터 보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보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계단부터
하십시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큐어 바이 디자인은 이제 보안의 내재화, 이제 보안의 플랫폼화의 첫 번째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단지 IT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부터도 이제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함께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안의 그런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뭐 개인정보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도 뭐 시스템이 다 구성된 다음에 뭐 DB를 암호화한다든가 이런 솔루션을 이제 도입할 게 아니라 설계단부터 이 시스템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암호화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아니면 인프라 단에서 내재화된 보안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그 나은 접근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시큐어 바이 디자인이고요. 두 번째는 워크로드 드리븐입니다. 워크로드 드리븐은 뭐냐면은 업무 특성에 맞는 보안을 적용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업무 특성에 맞게. 저희가 그 국내 기업분들, 이제 고객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업무 특성에 맞는 보안을 적용하는 게 상당히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업무 특성 자체가 잘 파악이 안 될 뿐더러 이 업무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업무를 하는 군별로 이렇게 나눠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보안을 적용할 때 all 아니면 nothing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할 수도 있고, 이제 보안이 굉장히 이제 서비스를 하는데 그 장애 요인이나 아니면 성능의 저하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all 아니면 nothing 형태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IBM 같은 경우는 이 업무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업무에 맞는 이제 보안 시스템을 설계하고 적용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효율성을 이제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안이 이제 워크로드 드리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두 가지 특성을 토대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 이네블드, 그래서 서비스를 가용하게 하는 보안을 하십시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단부터 보안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 특성에 맞게 보안을 적용을 하면은 이 보안이 어떤 그 장애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성능의 저해 요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자체를 굉장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을 모바일, 그러니까 뭐 그 스마트 워크 환경으로 전환할 때 뭐 보안이 문제가 된다라고 고민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두 가지의 패턴을 보안 체계가 이미 있었다 그러면은 뭐 별 문제 없이 그런 그 스마트 워크 환경으로 모든 기업의 인프라를 오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컨셉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이네이블 할 수 있는 그러한 보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이 한계를 이제 뛰어넘어야 되겠죠.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노베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파워드라는 게 네 번째고요. 그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파트너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IBM은 자신 있게 이런 이노베이션 파워를 갖고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업 여러분들께 아니면 지금 이 강좌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보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안, 답안을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BM의 그런 보안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BM 보안 프레임워크는 앞서 보았던 IBM의 보안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IBM의 그런 보안 철학을 IBM 보안 프레임워크에 다 녹여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하면 보안을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의 그 참조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IBM 보안 프레임워크는 단순히 고객분들한테 뭐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아닙니다. 실제 IBM 스스로도, IBM 회사 자체도 이 IBM 보안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보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업분들도 IBM이 100년 동안 굉장히 특별한 보안 사고 없이 현재까지 와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IBM의 뛰어난 보안 체계 안에서는 이 IBM 보안 프레임워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IBM 보안 프레임워크에는 IBM의 보안의 그런 목표를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거버넌스,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마지막이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거버넌스는 이 비즈니스와 시큐리티를 이제 연결시켜서 실제 이 보안이라는 것이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이 구성원들, 임직원들이 이제 보안에 대한 위반 없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거버넌스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이제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해커의 침입이라든가 아니면은 IBM의 특허 기술들, 이 기술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건데 이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보안에서는 100%라는 건 없습니다. 보안에서는 100% 리스크를 없앤다.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할 수 있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이제 용어를 쓰고요. 마지막 하나로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그래서 이런 시큐리티라든가 뭐 IT라든가 IT 폴리시, 그다음에 레귤레이션, 그죠? IBM은 이제 그 글로벌 컴퍼니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그 법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 세계적인 그런 법을 다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에 어떻게 저촉되지 않고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IBM은 크게 5가지의 통제 도메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는 이제 컨트롤 도메인이라고 하는데요. 컨트롤 도메인. 5가지의 컨트롤 도메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people and identity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구분, 식별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보안에 대한 얘기가 달라집니다. 국내에서도 보면은 이 밑에 단은 굉장히 잘하세요. 뭐 데이터 앤 인포메이션이나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나 네트워크 서버 앤 엔드포인트나 뭐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 등 요 전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시는데 유독 사람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리에서 보면은 보통 얘기하는 게 직무, 그 다음에 롤,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이 피플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그 기업의 직무 기술서나 아니면 직무 코드, 그 다음에 권한 체계,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류가 잘 되어 있으면은 그 밑에 단의 4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동화한다거나 정책을 세우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워크로드에 따른 그런 보안을 이제 적용하기도 굉장히 쉬운데 가장 첫 번째 단추인 이 피플에 대한 이 체계나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밑에 단은 분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올 형태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하는 형태로 해야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비용도 많이 소모가 되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첫 번째 people and identity를 잘 관리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people and identity가 이제 사용하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자산인 이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앤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항목이 있겠고요. 이 항목에서는 이제 보면은 뭐 DB에 대한 내용, 그죠? DB에 대해서 뭐 DB에 대한 그 모니터링 활동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액티비티 모니터링이라든가, DB 접근 제어, 그 다음에 DB 암호화, 뭐 이런 것 활동도 있었겠고요.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 디스크를 암호화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이제 기술 요소들이 여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앤 프로세스에서는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SDLC. 제가 이제 그 다음 강의에서 이제 얘기할 SDLC 부분이 이제 세 번째 통제 도메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잘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안전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요 파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네트워크 서버 엔드포인트로 되어 있지만 이제 결국에는 IT 인프라에 대해서 잘 관리할 것.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피지컬 인프라에 대해서 잘 관리할 것.
피지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만 생각할 수 있을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 이제 시간 장치라고 그러죠. 뭐 락이라고 하는데 락을 이제 평소에 외부에 나갔을 경우는 이제 잘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지컬 인프라에서 통제 영역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의 그 통제 영역들이 있고요. 이 통제 영역들에 대해서 각각 세부적으로 서브로 이제 여러 가지 보안 프레임워크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기도록 하고요. 이제 IBM도 이런 보안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IBM의 보안 관리를 하고 있고 보안 솔루션, 보안 기술 전부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 보안 프레임워크를 첨지를 해서 이제 각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보안 프레임워크를 이제 비교해 보시고 이제 그 장단점이라든가 아니면 발전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로드맵을 잡아가시면 이제 거기서부터 보안을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